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죠. 바로 2차 전지 산업. 뜨거운 소식과 함께 종목들의 투자 가치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개정안이 한국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산업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할 적기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본입니다. 따로 얘기 안 드릴게요.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볼 때마다 저도 답답합니다. LNF 일봉이죠. 작년 11월 고점 12만원대 찍은 후에 정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워터 슬라이딩을 쭉 탔죠. 지금 49,000원 부근 횡보 중입니다. 5월 말에 47,000원 여기 딱 바닥 저점 찍고 반등은 시도됐는데 다시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제한적이에요. 현재 주가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 지지받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은 들쑥날쑥하죠. 상승 시에 거래량이 좀 붙었다, 하락 시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에너지 소진 구간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위에 정말 두터운 여기 일목균형표, 강한 저항대, 구름 구간대라고 하잖아요.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일선과 21선, 단기 이평선 모두 역배열 상태로 하방 압력은 여전하다. 박스권에 갇혀있는 부분인데 방향성 돌파가 중요해 보입니다. 어디로 튈지. 하방으로 튀면, 한마디로 이제 신저점 갱신하면 당분간은 저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지지가 나온다면 데드캣 바운스 한번 기다려 볼 만은 할 것 같아요. 근데 LNF를 지금 꼭 매수해라 말은 쉽게 못 드릴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영상 보고 LNF 매수하셨다는 분 계셨는데 좋은 선택일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모아가는 거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모아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모아가는 거랑 주주님들이 모아가는 거랑은 괴리가 좀 클 수 있거든요. 수익금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5%든 10%든 수익 나면 그 수익금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건 나쁘지 않다. 저는 요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상단 돌파 시에는 일단 6만원대 초반대 강한 저항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포진해 있어요. 기간 외인 수급 현재 2차 전지 다 부진하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지속 반등이 쉽지는 않아 보여요. 기술적 반등보다는 박스권 하단 이탈 리스크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를 좀 해야 될 시점이다. 차트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코에 골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10명 이 차트를 보면 10명 다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해석이 정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추세는 다 보실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LG 엔솔이잖아요. 이렇게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작년 11월이죠. 최근 6개월 동안 대부분 작년 11월이 고점이었습니다. 45만원 찍고 지속 하락세 똑같습니다. 2차 전지는. 그리고 5월 저점 찍고 반등하는 것도 다 비슷한데 LNF랑 다른 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등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강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목균형표 구름대 다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 언저리 지금 걸쳐서 뚫고 올라가려면 이 라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지 저항이에요. 직전 저점 요 라인이 강한 지금 저항대거든요. 여기를 뚫고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 줘야 된다. 볼벤 지금 중단 수렴 상태에서 방향성 대기 국면입니다. 거래량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건 보이지 않고 살짝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힘이 좀 빠졌죠. 박스권 상단 일단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상단에 31만원에서 35만원 구간
고기를 일단 과거 이제 매물대가 집중된 매물 저항 구간으로 판단이 돼요. 반면 하단은 28만 원 이탈 시 재차 저점 테스트 가능성 유의해야 됩니다. 단기 상승 추세선이 유지 중인데 이탈 시 하락 전환 리스크 커질 수 있고요. RSI 및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에서 하향 조정 중으로 조정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현 구간 단기 반등 마무리 국면으로 보이고 돌파보다는 눌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물론 뭐 제 예상이 틀리게 이렇게 21선 찍고 강한 돌파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는 일단은 지켜보는 게 최선이에요. 확신이 없는데 무턱대고 베팅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포스코 퓨처엠이죠. 똑같습니다. 작년 11월이 거의 고점 23만 원대였고 5월 27일 저점 9만 5천 원까지 밀렸다. 그래도 저는 포스코 퓨처엠 오늘 7%대 반등 나오면서 폼이 괜찮다. 왜냐면 구름대 위로 고개를 들었어요. 얼마 전 노크하다가 오늘 구름대 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2만 원 후반대 회복했잖아요. 그럼 여기 224일선 16만 원 선까지는 열려 있다. 근데 이 저항 이제 그 매물대 보면 여기가 가장 강하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뚫어주면 여기까지는 가는데 여기 저항 맞고 내려온다. 그럼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12만 원 후반대 회복하고 기술적 반등이 좀 본격화되고 있고요. 구름대 상단, 상향 돌파 상태이며 20일, 60일 이평선 모두 회복세입니다. 단기적으로 5일선과 11선 우상향하는 골드크로스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 신호, 단기 추세 전환 신호예요. 그리고 13만 8천 원 구간 부근 요 라인이죠. 여기가 가장 과거 매물대 가장 강한 저항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상승 때 이렇게 갔다가 그래도 올라갈 때 단발적으로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MACD와 스토캐스틱 모두 양호한 흐름 유지 중이고요. 너무 지저분할까봐 이건 지웠어요. 보조지표는 12만원 5천원대 전후 횡보해서 돌파하면 14만원 초반대까지 기술적 여력은 남아있다. 12만원 지지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12만원을 사수하는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방어적 관점도 병행하면서 단기 반등 이후 중기 추세 전환 시도하려는 구간이다 보니까 제일 핵심은 거래량입니다. 일단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실려주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식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하면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기술적 분석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주식 투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한 수요일 정도 되잖아요. 다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다 책도 만들어 놨잖아요. PDF 파일로. 주식 투자의 관점, 그리고 제일 핵심 양봉, 음봉, 이평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그리고 저항 지지 추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매물대, 그리고 CCI나 RSI,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끝.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향성이잖아요. 제가 괜찮은 자료, 대박 자료 하나 가지고 왔어요. 법무법인 세종에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들은 법무법인 중에 하나인데, 얼마만큼 이제 국제,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하냐 보면 돈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이제 소송권 이런 부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과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방향성을 다 제시하면서 이 방향성 안에 지금 하반기 어떤 섹터를 사야 될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친환경, 철도, 지하와 항공 관련 다 나오자. 해양 인력. 그리고 더 중요한 자료죠. 국가 정책이에요. 투자를 하면서 절대 정부의 정책과 반하면 안 됩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6월이죠.
국정기획위원회 국가에서 만든 겁니다. 100페이지에 무려. 이걸 전부 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당연히 원본도 원하시면 제가 바로 다 보내드릴 거고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과 댓글 상단에 설문조사, 네이버 설문조사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말은 안 드릴게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거든요.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IRA 개정안, 이제 국내 배터리 업계 담비 같은 소식이라고 오늘 언론 뉴스에서 다루더라고요. 기존 하원안보다 훨씬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첨단 제조 세액공제 AMPC죠.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하원안에서 AMPC 종료 시점을 1년 앞당기고 3자 양도 제한했지만 상원안에서는 배터리 등 일부 품목에 대해 2032년까지 25%의 세액공제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3자 양도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현재 수준의 AMPC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호재예요. 국내 배터리 기업 미국 현지 생산 투자에 대한 재정적 안정성을 크게 높여줄 건데 왜 이 꼬라지냐 주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천천히 보죠. 까다로운 공급망 요건이 또 완화됐어요. 기존 하원안에서 해외 우려기관이죠. FEOC, 특히 중국으로부터 물질적인 지원 받는 경우 AMPC 받을 수 없게 할 거야. 하지만 상원안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물질적 지원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AMPC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했습니다. 2026년에는 40%, 2030년부터는 15% 미만으로 그 비중을 제한하는데요.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국내 기업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부담을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개정안이 모든 면에서 순풍을 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중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견제 기조는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됩니다. 하원안에서 정의한 PFE죠. 금지 외국 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해서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장벽을 유지하고 있어요. 또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법안 제정 후 180일 후에 일괄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제조사별 누적 판매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시기가 달랐는데 이제는 사실상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올해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보조금 꿀 빨던 시대는 지났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은 맞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해요. 보조금 폐지가 배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하는데 업계 중론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미치는 영향이 크죠. 보조금을 당장 이제 안 준다는데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2030년까지 2배로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 이건 뭐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대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또 새로운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요. LFP 배터리 산업. 항상 강조드렸지만 LFP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최근 한두 달 동안 다른 2차전지 소재보다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즘 국면에서 저가형 전기차 수요가 일단은 늘어난 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그리고 국내 양극재 제조사 중 처음으로 LNF가 3천억 규모 회사채 발행 통해서 LFP 양극재 생산 법인 설립에 2천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포스코 퓨처엠 또한 고밀도 LFP 양극재 기술 개발 TF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셀 제조사 중에서는 LG 엔솔 이 이제 르노의 전기차용 LFP 배터리 공급 앞두고 있고요. ESS용 LFP 배터리 계약도 연이어서 체결하면서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어요. 삼성 SDI 역시 LFP 기술 개발, 양산 체계 구축에 투자를 예고하면서 시장 진출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국이 저가 공세에 맞서서 시장 점유율을 일단은 확보할 수 있을지 이건 의문이에요. 조금 더 시장 수요에 대응하려는 전략이 필요한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F 종목 한번 볼게요. 최근 3천억 규모 아까 회사채 발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일정은 최근 뉴스 보면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국내 양극재 대주자 중 처음으로 LFP 상용화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을 받고 있고요. 중저가 시장 진출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확장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뭐 다소 어려운 상황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골드만삭스 매도 의견 리포터 굉장히 컸었거든요. 하향 조정이 워낙 크다 보니까 투심에 찬물을 완전 끼얹어 버렸어요. 높은 부채 비율과 낮은 이자 보상 비율, 그리고 LG 엔솔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할게요. LG 엔솔은 북미 시장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중에 하나죠. IRA 개정안, 그리고 AMPC 유지와 공급망 요건 완화에 가장 큰 수혜가 이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미국의 선제적으로 구축한 생산 역량과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힘을 실어줄 걸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은 도요타 통상과의 이제 미국 내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 법인도 설립한다고 해요. 사용 후 배터리와 공정 스크랩 재활용해서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메탈을 추출하고 이를 다시 배터리 생산에 활용하는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핵심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강화의 핵심 전략이죠. 끝으로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폼이 좋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생산하는 유일 기업으로 포스코 그룹의 강력한 원자재 공급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 가지고 있죠. IRA 개정안의 공급망 요건 완화는 포스코 퓨처엠의 글로벌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가 싶습니다. 최근 고밀도 LFP 양극재 기술 개발 TF 만들면서 LFP 사업의 시동을 확실하게 걸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기존의 NCM 기반의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력 바탕으로 LFP 시장까지 확장하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시장 변동성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성장력이 그래도 높으니까 오늘 올라가겠죠.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 2차전지 산업 굉장히 지금 위기이면서도 기회다, 뻔한 소리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개정안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LFP 배터리 시장 확대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짜증나는 거 이제 바퀴벌레 같은 중국 기업들 좀 망해줘야 되는데 아직 안 망하고 버티고 있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 뭐 새로운 경쟁 환경 항상 주시해야 되는 거죠. 국내 2차전지 기업 고가형부터 저가형까지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는 거 좋아요. 당장 주가가 지금 힘든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나중에는 좋아질 거다, 이 말은 뭐 개나 소나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나중이 언제인지 저는 그래도 6월 말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금으로 좀 모아가도 괜찮고, 찬바람 부는 한 8, 9월 정도 본격적으로 분산 투자, 그때쯤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큼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